안녕하십니까. 실전 사주풀이 시간입니다. 늘 말씀드리지만 사주팔자 분석의 핵심 중에 핵심은 그 팔자의 구조상 특징을 읽어내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이 그 운명의 원초적 그릇을 알아야지만이 어디에 쓸 물건인고 어디에 잘 쓰일 운명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우선시해 우선 읽어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. 나머지 부분들은 부분적인 어떤 그런 통변이 될 것이고 또 사사로운 일들은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데 그 사주의 근본적인 대성적인 차원에서 그릇의 구조를 모르고 뭐 이렇다 저렇다 무슨 살이 있어서 어떻다 저렇다 무슨 글자라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뭐 한마디로 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숲을 보지 못하고 몇 그루의 나무만 보고 그 산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경우랑 똑같은 이치가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주의 그릇에 우리가 뭐 크기나 작기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도 뭐 그릇이 크다고 좋고 뭐 작다고 나쁜 건 있습니까? 작으면 작은 대로 아름답게 살면 되고 크면 큰 대로 또 크게 살아야지 또 그 모양이 나겠죠.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명리학자들은 타인의 그릇을 제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읽어서 그 내방자에게, 방문자에게, 문의하는 자에게 하나라도, 한 가지라도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런 차원에서 이 명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금명입니다. 경신년, 무자월, 을해일, 경진시. 자, 바로 들어가서 한번 해부를 해보겠습니다. 을목이 자월에 태어나고 지지에는 뭐 신, 자, 해, 진이 쭉 나열되어 있고 천간에는 경금, 무토, 정금. 을목 입장에서 보면은 왠지 아주 뭐 말 그대로 추운 겨울에 자월이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그 어떤 혹한의 계절에 뭐 태어났다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.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살아남는 어떤 초목이 돼야 되니까 아주 끈질긴 아주 뭔가 인동초 같은 삶이다 뭐 이렇게 얼추 뭐 우리가 물상적으로는 예상을 하죠. 그러나 이제 크게 보면 형상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연 물상은 당연히 뭐 얼른 알 수 있는 거고, 이제 형상적으로 보면 하여튼 이 열목이라는 존재가 이 속에서 살아야 된다. 이 속에서 천간에는 관성이 완전히 정관이라고 하죠. 뭐 정관이든 편관이든 관성이 완전히 드러나 있고, 특히 또 같은 관성이라도 정관과 편관은 그 어떤 그 사람의 사상이나 기질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편관은 내가 늘 벗어나고 싶은 대상이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. 신강한 사주가 되고 내가 대단히 왕성한 기운을 가졌으면 편관도 자유자재로 활용하지만도 대체로는 이제 우리가 편관은 좀 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관성이고 정관은 웬만하면 수용하고 싶은 그런 관성입니다. 뭐 정관이라고 다 좋고 편관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다. 그것은
사주, 주체가 되는 주인공의 어떤 그 힘에 따라서 평관을 잘 쓸 것인가, 정관을 잘 쓸 것인가가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. 근데 어찌됐든 단편적으로는 이제 정관은 수용성의 관이고 평관은 어떤 뭐 불수용, 뭔가 수용하기 싫은 그런 관이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. 그러나 이제 이 운명은 어떤 정관이든 뭐 인성이든 이런 강한 어떤 틀 속에서 그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운명의 구조입니다. 왜냐하면 이것을 다 벗어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, 도구가. 이 관성이나 이런 걸 인성이나 이런 것도 다 좋은 건 아니죠.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있는 게 좋은 건데, 예를 들면, 온통 자월 자체, 해자축의 어떤 그런, 기운이 막 이렇게 들어있지, 신자진, 전부 진토도 섭토, 이렇게 되면은, 하여튼, 부평초가 되든, 좀 부초가 되든, 어떤, 말하자면 수중, 초목이 되든, 어찌됐든, 인동초가 되든, 이 속에서, 자기 인생을 유지해야 된다. 이런 뜻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이 관인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. 싫더라도, 이것이 부담스럽더라도, 오롯이 안고 가면서 그 속에서 성장하는 운명이 되어야 되니까, 이런 경우를 놓고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 어떤, 현실적인 인격, 품격, 그리고 또 인내심, 그것을 환경을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 살아가는 그런 운명이 되겠죠. 그러나 벗어나고 싶어도 쉽게 이 자체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. 물론 자기가 벗어나면 벗어나는 거지만 그래도 싫든 좋든 대세를 우리가 거슬러기는 참 어렵다는 게 그게 인생이고 자연이고 모든 세상 만사, 인생 만사의 흐름이다라는 게 또 어떤 우리가 객관적인 그런 현상이죠. 그러나 만약에 이 주인공이 어딘가에 이런 데든 식신상관, 관성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면은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. 그럼 언제 그 사람이 이런 답답한 틀에 순종하고 살다가 언제 벗어나려고 할까? 그거는 그것과 그걸 통한다고 다시 이런 운이 또 가중되는 운에 금수가 가중되는 운에는 정말 못 견뎌서 벗어나고 싶어 하겠죠. 그러나 좀 더 자의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운은 운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운에서 목화, 나한테 힘을 실어주는 목화, 목의 운이나 특히 식상의 운이 왔을 적에 그나마 그 갇힌 틀에서 벗어나기 이런 갇힌 이런 관인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일시적으로 벗어나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인성이나 성격이나 사상 속에는 늘 뭔가 현실을 추구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마 그것이 원초적인 어떤 그런 타고난 보이지 않는 룰에 해당한다. 의식에 해당한다.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그것이 이 사주의 구조적인 특징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생긴 대로 사는 게 안전하고 만약에 이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강한 어떤 준비, 강력한 아주 신중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동시에 환경이 받쳐줘야 된다. 운에서 적어도 이런 운이 오면 되겠죠. 적어도 요 운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좀 힘들고 요 정도 운이 돼야지만 자기가 뭔가 이 강한 어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실제 자기 자신으로는 답답한 힘든 어떤 관인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. 벗어난다는 것은 딴짓을 한다는 게 아니라 좀 자유로운 일을 해본다. 좀
구속된 어떤 조직 생활에서 좀 벗어난다. 뭐 이런 뜻이 되겠죠. 그렇게 이 사주를 분석한다면은, 이 운명은 그렇게 살면 되고, 그러면 자기가 어떤 좀 행운을 바라본다면은, 아무래도 이제 대운에서나 또 세운에서도, 임묘진 사오미운이 왔을 적에, 좀 행운이 있겠구나, 여유가 있겠구나, 뭐, 좀 즐거움이 있겠구나,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. 모든 것은 다 거기에 유추해서 거기에 기인해서 우리가 통변을 하고 상담을 해드리면 딱 된다는 것입니다. 아쉬운 것이 바로 이제 조우가 부족해서, 한마디로 이런 경우는 용신을 찾을 적에 조후법으로 찾아야죠. 한랭하고 엄기가 충만하니까 양기가 와야 된다는 게 바로 정답이죠. 유일한 양기는 여기 하나 있네요. 무토, 조토죠. 그나마 월간에 있어서 이 자수, 해자, 자월의 자수를 무토가 그나마 개두 덮어주는 바람에, 눌러주는 바람에 정말로 폭풍한설 몰아치는 한겨울에 인동초에서 좀만 뭐 숨통을 그래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, 다행인 것은 일찍부터 임묘진 사오미운으로 대운이 흘러가니까 그나마 이 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계속 주어졌다는 게 천만다행이다,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은 이 한랭한 기운 속에서도 끈기 있게 살아남는 인동초, 설중매가 되겠죠.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 같은 어떤 인격체로서 뭐 자유롭고 훨훨 날고 싶고 뭔가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은, 그것이 알 수 없는 타고난 어떤 운명적인 환경 조건이 그게 팔자소관이다,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. 그것을 알고 이런 것을 캐치하고 사주 상담, 내방자에게 상담을 해야지만이 올바른 상담이 될 것이다. 이것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.